어제도 제가 그 CIO 그 서베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출 동향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지출이 는 그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출 성장률이 3.6%로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 다만, 이쪽에 그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갖고, 잠재적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 보시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하방 리스크에 대한 그게 잔재해 있다 보니까 약간만 부각이 돼도 이제 주가가 확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CIO들의 AI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그 설문 내용에도 보시면은 현재는 소위 말하는 AI를 통한 어떤 생산 단계, 이 생산을 늘리는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마 그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첫 AI 프로젝트가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25%가 답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가야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입 단계라는 거죠. 초기 단계고, 탐색하는 과정. 이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에 관련해서도 지금 그 대부분 기업들은 일반적 용도는 코파일럿 정도입니다. 생산성을 조금 늘리거나 컨택 센터니까 이제 고객 센터의 생산성 향상, 고객 지원 개선 뭐 이 정도로 아직까지는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AI 지출을 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대답한 그러니까 한 16%, 16%가 가장 많았는데, 그러니까 관심하고 배포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I 지출이 늘면 그 수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고요. 그 다음이 아마존, 그 다음이 이제 세일즈포스입니다. 세 가지로 지금 이 기업이 1, 2, 3위 순위고, 68%가 이제 오피스 365 코파일럿을 향후 1년 이내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GitHub 코파일럿도 4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AI 시추로 이제 통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에 기대는 아마 내년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예산과 그러니까 지출과 관련 예산이 잠재적으로 이제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략 컨설팅이나 뭐 HR 쪽, HR 소프트웨어 쪽이나 협업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CRM 애플리케이션 이런 건 과거에 있는 기존 것들이죠. 기존 걸 AI 도입하게 되면 기존 게 이제 줄어들고 AI 쪽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외산에서 AI 프로젝트에 이제 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전향시키는 거죠. 새로운 돈을 더 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던 그 소프트웨어 투자한 예산을 일정 부분 떼가지고 AI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20%니까 기존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쉽게 쉽게 이제 그 수익,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돈을 전용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나 LLM에 대한 프로젝트 타임라인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약간씩 뒤로 밀렸대요. 그래, 밀려 있고 그래서 약간씩 절제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AI 쪽에는 여전히 그 투자 우선순위에 높겠죠. 그죠? 그래서 AI하고 클라우드 집중이 좀 많아지고 기타 다른 부분은 조금씩 그 줄어드는 모습이라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AI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6회계 연도에 가면은 결국, 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자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게 26 회계연도에는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25회계연도까지 너무 많이 엄청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정도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그로스 마진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는 좀 더 적어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적 지출 가정한 그 수준보다 한 30% 이상 좀 적어요. 그거보다 더 적게 지출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 약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YY로 줄어드는 건 안 나오지만 약간은 규모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좀 줄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 투자에 대한 그 제한적인 부분 그거를 생각보다 여긴 좀 빨리 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이제 요게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게 되면 문제되는 회사가 있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런 소위 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지금 한 26, 27까지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보는 데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픈 AI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GPT-3, 4, 5, 6, 7까지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인프라의 비용이 계속 새로운 지금 새로운 건 이제 5부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크게 증가해요. 크게 이제 비용이 이제 증가하는 게 4에서 5로 가는데 보시면 1760인데 8800이죠. 엄청 늘어나고 88억 달러인가요? 예, 그래서 뭐 88억 달러. 여기 보시면은 352억 달러. 뭐 이렇게 이제 5배, 4배, 3배 다시 이렇게 확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근데 GPT 이제 6하고 뭐 이제 로엔드하고 하이엔드의 경우에도 트레이닝 비용이 뭐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2,510억 달러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GPU 개수도 이제 보시면 GPT-4 대비 GPT-7이 개수가 결국에는 이제 100만 개짜리 본다고 했는데 아마 수백만 개가 여기에는 결국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디가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그 소위 말하는 초인공지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긴 해요. 지금 예, 아마 이거 끝날 때가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암묵적인 그게 있잖아요. AGI 가 나올 때까지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래서 이 훈련에 따른 투자는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자본 지출이 어, 현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에는 오픈 AI에 대한 인프라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GPT-6 같은 경우도 추정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잠재적으로 돈을 많이 필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 5가 안 나왔는데 뭐 여기
정도까지 가는데 진짜 많은 GPU와 돈이 필요하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향후 지켜봐야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은 그다음 보시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의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크레이티드 데이터 생성량이 더 훨씬 많았다는 거. 과거 보시면 과거에 이제 데이터 생성했던 것보다 최근 3년간이 가장 많았고 25년까지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90배 성장합니다.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2025년이 되면 이게 이제 180 제타바이트거든요. 제타바이트 수준이니까 데이터는 계속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제 늘어나지만 또 중요한 건 또 이거죠. 결국엔 다른 곳이 가지지 못한 데이터. 소위 말해서 진짜 뭐 쓸만한 데이터. 개인 맞춤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이게 지금, 그래서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미명하에 남한테 안 주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음,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거는 겉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우리 데이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거에 보시면 2010년부터 14년 요때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소셜 미디어나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스트리밍하고 컨텐츠가 제작되면서 확 늘어났고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비되고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AI 컴퓨팅 요구 사항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있는 부분이 여기죠, 그죠? 원래 구글의 인터넷 검색의 1위 컴퓨팅 파워가 1위였다면, 지금은 그 컴퓨팅 파워가 10배가 필요하고, 만약 이미지 AI를 하게 되면 320배가 원래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그런 컴퓨터 대비 320배가 필요하고요. 소라 같은 비디오 AI가 되려면 10,000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AI 기술이 발전하고 뭐 모든 부분을 다 터치하려면은 이 컴퓨팅 파워가 이것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죠, 이렇게. 급격히 이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인프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 초기 단계죠. 발리나 뭐 저기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데 이미지 생성해준 AI 그런 것도 예, 있고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가 뭐 고점이다 하기에는 여기 부분은 아직 이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이런 데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죠? YY로 지금 45%나 늘린다. 그래서 지금 24년까지 194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가장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군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신규 데이터 센터 임대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배 수준이죠. 19년 대비해서 23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 늘어나죠. 그 다음에 19년부터 해서 23년까지 보시면은 아, 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임대 규모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공간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전력도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뭐 이걸 공실률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막 줄어드는 게 보이시게 2019년부터 해서 23년까지 거의 이제 데이터 센터 공실이 없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게 보이고
21년부터 20년 임대료는 5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리는 게 없는 거죠. 놀리는 게 없는데 임대료는 높아지니까. 그다음에 테넌트 비용 구조를, 그러니까 비용 분석을 해보면은 임대료는 전체 운영비의 5% 정도입니다. 이 렌트 보시면. 그다음에 파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서버의 그 비용이 가장 많고요. 하드웨어 이제 유지가 20%니까 대부분 여기입니다. 전력도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데 연결도 2%고. 하여튼 이런 상태인데 대부분이 그 서버 단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력은 이제 3%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테크놀로지 기술과 관련된 비용이 렌트 비용보다 지금 거의 뭐 18배 많기 때문에 렌트 비용 따지는 것보다 기술 투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데이터 증가나 AI 컴퓨팅 요구, 뭐 인프라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 뭐 전력 요구사항, 뭐 비용 역학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